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요 다시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아시탑이라고 한자어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뭐 이 정도 해석이 되는 건데요. 왠지요 어수선한 건 마찬가지고요. 주인공만 바뀐 듯 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손 못 댄 관행, 코로나가 확 바꿨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 있군요. 거리 두기 끝, 그리고 팬데믹의 유산이 남았는데요. 야근, 그리고 저녁 회식 줄어들었다. 거리 두기가 끝났지만 이게 과거처럼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재택 유연근무 계속될 듯하다. 이런 재택근무를 원하는 직장인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또 있습니다. 소규모 결혼과 장례식이 이 정도면은 정착된 거 아닌가? 코로나가 우리 사회의 관행을 확 바꿨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에는 개혁, 민주당에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어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검찰총장이요.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갑자기 좀 잡혔다. 그렇게 알려졌죠. 자, 그런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돼 있어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김호수 총장의 사표는 반려하면서 면담을 했는데 검찰 공정성 의심받는 건 현실이다. 자정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편은 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럼 이거는 민주당을 들으라는 소리 같군요. 두 가지 내용이 다 섞여 있습니다. 해석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제목이 짧은데요.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단 소쿠리 투표.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소쿠리 투표.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를 했는데 그냥 사퇴가 아니라 뒷북 사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사퇴하라.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은데 뭐 그냥 있었어요. 근데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대선 확진자 사전투표 책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러났는데요. 이 기사는 뒷북이다. 여기에 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디 같으세요? 이런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만인 것 같죠? 여기가요. 을지로. 활기차던 을지로 골목입니다. 여기 지금 을지로 뭐 이른바 뭐 생맥주 그리고 노가리 안주 뭐 이런 데 유명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빽빽합니다. 만약에 이게 한 6개월 전쯤에 이런 모습이었으면 큰일 났다 막 이렇게 보도가 될 텐데 이제 제목이 달라졌죠. 활기를 되찾았다. 지금 서울 시내 그리고 전국의 곳곳에 이런 모습 어제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요.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최직련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 보시면요. 오늘 주요 내용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양비론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면담, 사실상 뭐 면담 형식이지만 청와대로 불러서 만난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 양상이거든요. 누구 편을 든 건가? 이거 전혀 잘 모르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양비론 아닙니까? 둘 다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요. 청문회까지 간답니다. 인용이 돼 있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인수위 차원에서는요.
청문회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쪽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온건한 의견. 그리고 좀 더 강한 의견은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이네요. 통합, 합당. 이거 자주 하시는 분 어제도 한 분 있었는데 떠오르시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지금 인수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어제 합당 선언 그리고 뭔가 합의문을 공개했는데요. 향후에 어떤 정치적인 길을 갈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들썩이자 연기. 자, 지금쯤이면 인수위가 한 달 훌쩍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책의 모습들을 많이 발표하곤 했는데 과거 인수위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걸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단 지금은 아무 얘기 안 하겠다. 연기한다, 미룬다, 나중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면담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한 70분, 어제 오후 5시부터 70분 정도 진행이 된 면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검수완박에 대해서 확답은 피한 채 문재인 대통령, 국민,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건가요? 일단 검찰에 뭔가 지적을 한 거예요. 검찰의 수사 실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지만 그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좀 더 보죠. 김호수 검찰총장은 재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표를 반려한 거예요.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지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화 통한 협의를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뭐 부정적인 평가죠. 뭐 여기 보면 뭐 이런 적혀 있는 대로 뭐 이런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이 사실은 면담이 끝난 뒤에 서면 브리핑으로 공개됐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면 이거는 검찰을 질타한 거예요. 그동안 공정했습니까? 검찰총장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그럼 여기서 말한 개혁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이건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걱정을 전한 것 같죠,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일단 검찰총장은 그냥 계속 계세요. 이른바 정치권에서 쉽게 말하면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그리고 나서 검사 의견을 모아서 국회를 직접 설득하든가 상대하세요.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자, 제가 이 대목을 소개하면서 이런 뜻으로 보인다고 반복해서 좀 표현을 썼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뭐 한편으로는 뭐 그 일부 언론에서는 양비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잘 조율하고 있다 그렇게 봐할 수도 있겠죠. 조율이다.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만둠으로써 원래 임기가 내년 5월 달까지인데 실제로는 결국 검찰총장을 빨리 윤석열 체제에 넘겨주는 형태가 되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대신에 그래서 그 임기를 연장하는 대신에 그대로 다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실제로 그 민주당도 지나치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뭔가를 한 건 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국민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법 감정이라든지 또 형법 체계를 선진화한다라고 하는 보편적 심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있고 너무 시간에 쫓기고 무리수를 두는 그런 것이 사실은 지방선거에도 부담이 간다. 이런 판단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찰 일반도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자도 당시에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의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수긍했어요. 예. 또 국민 전체가 그런 데 대한 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따라서 한편으로 보면 김호수 총장이 계속 임기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보면 민주당이 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결과는 뭡니까? 어떤 걸 생각하면서 얘기한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그 대통령한테 이런 모든 최종 결정권이 오기 전에 이걸 자연스럽게 알아서 국회에서 정리할 수 있는 과정. 그러면은 검찰 자체도 일정 정도 불만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속도 조절에 합의해 가면서 지켜보는. 그렇다면 뭔가 검찰에 대한 개혁 법안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서두를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둬서 차기 정부에서 뭔가 논의되고 이런 걸 좀 바라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법이라든 이런 것 최종적으로는 결국 대통령이 어떻게 제거할 거냐 말 거냐에 예. 포커싱을 맞춰지는 그 기간까지 오기 전에 이 문제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것이 현재의 아마 청와대 내부의 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법안 처리가 만약에 빨리 이루어져서 법안이 처리가 되면 대통령 앞에 가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제가를 그렇죠. 해야 돼,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대통령이 승인을 하느냐 거부권 행사 이런 거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그런 겁니까? 뜻도 저는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이어가 보죠. 자, 여당과 검찰의 타협을 주문한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속도 조절은 언급 안 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거를 꺼내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뭔가를 얘기한 거 아니냐는 거네요, 지금. 여기 좀 더 설명돼 있죠? 검찰개혁에는 공감, 그러나 집단 반발엔 부정적. 검수완박 자체 명시적 발언은 없었다. 또 청와대 발언이 있는데요,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이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시점이 올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일단 뭔가 살짝 운을 띄운 거다.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는 건지는. 윤희석 전 대변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무슨 뜻이었을 것 같습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정도 얘기하신 거를 보면 저는 예. 민주당의 지금 현 상황, 검수완박을 완벽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대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거 아니다 이 뜻은 있어 보인다는 겁니까? 네, 일단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 사퇴까지 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신임을 했고 예. 검찰총장 중심으로 검찰의 의견을 국회에 얘기를 해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 얘기를 해라.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가 없었다면 예. 어느 정도 민주당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민주당의 뜻과 반대되는 분을 재신임까지 하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방향은 맞다고 보실 수 있을지언정 예. 지금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예. 현재와 같이 민주당에서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완결될 경우에 인권 옹호의 측면, 또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얘기하자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윤석 전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겨냥한 어떤 당부가 더 강하게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렇게 급하게 쫓기듯이 뭔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법안을 공포하게끔 서명해서 공포하게끔 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말아달라. 그 얘기는 물론 본인이 곤혹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해석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어디는 대통령이 뭐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거다. 아니다.
어디는 이거 검찰총장 보고 설득을 하라. 아까 검찰총장에게 뭔가 더 여지 준 거다. 뭐 각각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고를 때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중립적인 내용을 위주로 골랐어요. 사실 오늘 신문을요. 자 그러면은 김호수 총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 기사도 있거든요. 그 기사 보고 가죠. 체면 살린 김호수. 그렇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반려라고 신임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국회 설득하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국회 설득할 중재안을 꺼내나. 중재안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양보한다는 뜻이 되네요. 그럼. 그리고요. 고검장 회의도 줄사표 안 꺼냈다. 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본 거죠. 오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했는데 아마도 어제 오전 상황과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면담이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출석해 직접 설득할 가능성. 일단 사표 던지고 나서는 국회 출석 안 했거든요. 가서 뭔가 대통령 얘기를 인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라면요. 자, 그럼 어제 면담이 끝난 뒤에 김호수 총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여튼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소위 그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안 못 막으시면 다시 사표 내실 계획도 있으실까요?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사의 표명 반려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공직자는 하여튼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뭐 필사즉생 마음이었는데 뭐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검찰총장 국회에서 국회의장 면담을 하기 위해서 국회 밖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그 사진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어제는 굉장히 다릅니다. 확실히요. 뭔가 좀 해보겠다. 이런 의지도 느껴지는 표정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요. 어제 밤에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거든요. 법사위 소위가 열렸습니다. 그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위 강행 그리고 당내 일각의 목소리죠. 조응천 의원 검수완박 위헌 소지 있다.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은 좀 이런 사안이 있으면 약간 다른 결의 목소리 그동안 많이 냈죠.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도 어제 비슷한 결의 이른바 뭐 조금 박해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중에 두 분이 이제 목소리를 낸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라고. 자,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은 저 소위 강행에 대해서 또 강하게 반발한 모습이 있거든요. 자, 그럼요. 어제 이 소위 여는 것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고성들이 오갔는데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전 졸속 심사죠. 예, 그리고 지금 나온 그 기관들에서도 다 충분한 검토를 좀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던 1954년에도 이미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도 있었습니다. 70년 된 얘기예요. 70년 된 얘기를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게 저희가 한다 그런 식으로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의사 일정 제3항과 제10항도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상정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사를 좀 하다가 갑자기 직회부 하실 것 같아요. 오늘 12시 전에. 근데 그것은 굉장히 꼼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자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원칙대로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상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절차에 대한 시비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회의는요. 자정을 넘겨서 새벽까지 갔습니다만 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다시 또 하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새벽에. 자, 한민수 전 수석님.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찰로부터 수사권 완전한 박탈 이거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 조속하게 4월 내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래서 회의를 연 거고요. 그리고 전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검찰에는 그거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 안 된다. 반대한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고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어제 면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이거 타협의 여지가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타협의 여지라는 게. 왜냐하면
검찰은 뭐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조직에 여러 가지 간부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조직이 명운을 걸었지만은 제가 볼 땐 그 못지않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한 사활이 걸린 당론으로 정했어요, 이거를 지금. 당론을 정했고 특히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예. 저 법안의 처리,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의 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절차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들어갔고 최종 목표를 보면은 28일 날 법안 의결까지 하겠다. 법사위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리고 올라가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뭐 국무회의 때 예. 5월 3일인가요? 5월 3일로 좀 있죠. 예, 그런 시간이 사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제 어제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면담이죠. 그 예.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좀 전에 화면도 나왔습니다마는 뭐 이른바 민주당 법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공정성과 뭐 이런 중립성에 대한 방안을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과연 그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예. 아마 검찰에 가서 대통령도 주문을 했기 때문에 김 총장이 이걸 들고 와서 민주당도 만나고 국회의장도 만나고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뭐 중지안이라고 설명을 할 텐데 과연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이 과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할 정도를 예. 가깝게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과연 그런 중재안이 있겠는가? 그런 건 약간 회의적인데요. 그렇다면 이미 검찰이 많이 벌써부터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저는 뭐 각 언론의 헤드라인이 다르듯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예. 지금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 있는 건 많이 있고 지금이라도 뭐 검찰이 여러 가지 반발을 할 게 아니고 예. 반성도 많이 먼저 해야 됩니다. 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말 그대로 김호수 총장이 생각하는 예. 어떤 개혁안이 있다면 중립안이 있다면 좀 중재안을 설명을 하고 민주당과 협의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뭐 앵커께서 타협의 여지가 있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절차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정대로 이 법안은 그대로 처리가 돼서 결국은 이달 안에 그게 목표다 이거네요, 그러면. 그거를 예단하기는 지금 현재로서 쉽지 예. 않죠. 저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대통령도 여전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게 올 때 거부권을 쓸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입법 과정을 좀 보고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알쏭달쏭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면 고민이 깊다는 뜻이죠. 그 말씀하신 분이.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그런 게 아닌가. 깊은 고민이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신윤 변호사, 이거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강공 드라이브로 그냥 직진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법안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럼? 이 그렇다고 해서 상태라면? 그렇게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4월 내에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청와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은 국회 시간이다라고 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만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줬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여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되니까 그제서야 어제 갑자기 청와대로 오라라고 해서 만나는 모습 그리고 나아가서 김호수 검찰총장을 지금 윤희석 전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예. 재신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애매모호하고 그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알긴 어렵습니다만 예. 지금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서 도장을 그대로 찍어버릴 경우에는 예. 추후에 그에 따르는 정치적 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이 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검찰과 민주당의 공을 떠넘긴 다음에 예. 최종적으로는 거부권 행사도 사실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다만
민주당이 지금 예.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 결국 정권 막판에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우리의 어떤 지지세의 결집이 좀 더 앞선다라고 하면은 이 국회에서는 통과되되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이 거부권 행사할지를 5월 말 마지막 그 국무회의에서 아주 끝까지 어떻게 보면 밀려서 그 여론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니까 마음 먹으면 그 거부권도 다시 무력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약간 다른 게요. 제의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의에 따라서 국회에 통과할 때의 의석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때는 그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당의 어떤 도움이 없으면 다른 그때는 사실상 있어야 된다, 통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론이 그렇게 갈 경우에는 더더욱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자칫 또 떠나는 대통령과 여당이 뭔가 대립하는 것 좀 보니까 그것도 큰 부담일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해석을 쭉 해본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오늘 신문 기사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를.